자, 푸른밤 391회입니다. 고민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상담사 자격증은 없지만 잘 상담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하트는 좋아? 그래? 좋으면 다행이고. 근데 이거 약간 끊기는 입이랑 싱크가 왜 약간 안 맞는 것 같지? 약간 안 맞는 캠이 약간 느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왜 있지? 그렇지 않아요? 약간 캠이 좀 느린 것 같은데. 들어봐, 설정을 캠이 느릴 이유가 없는데 이게 느리면 안 되거든요. 느릴 이유가 없는데 느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설정을 내가 만진 게 없는데, 제가 설정을 만진 게 없는데, 잠깐만, 이거 혹시 동시송출 때문에? 시직 중단 동시송출 동시송출 때문인데? 단독 송출할게요. 이거 무슨 송출을 지금 단독 송출을 하니까 하나도 안 끊기잖아. 단독 송출할게요. 시직 미안합니다. 어차피 2부 되면 시직만 하니까 유튜브에서 보길 바랍니다. 어차피 2부 하면 시직만 해. 아무튼 그 고민 아까 있다고 했는데, 민영님이 고민 왜 말을 안 하시지? 시직에서 듣고 채팅만 유튜브로.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끊기는데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 캠을 보니까 캠이 처리를 못하거나 컴이 처리를 못하거나인데, 보자. 고민이 올라왔어요. 제가 올해 고등학생이 됐는데 반 친구들이 저한테 학교 폭력을 휘둘러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려봐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이죠? 좀 자세하게 말해볼래요?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어떠한 조치를 선생님이 취해줬는데 그것이 저한테 결론적으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했길래 결론적으로 소용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뭐 그냥 내 말을 무시했다 이런 것도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으로 또 신고가 되고 하니까 뭐 모멸감을 줬다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써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 그런 것도 또 학교폭력으로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선생님이 걔네를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대놓고 걔네들이 저한테 왜 사냐는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그 왜 사냐는 식으로 말한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저 친구들이 선생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한 거잖아요. 그럼 경고를 무시하고 또 한 거를 말해야 돼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고통만 받는 것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학교 안에서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인이라면 어떠한 경우냐면, 도둑놈이 있어. 경찰한테 잡혔어. 그래서 경찰이 도둑놈한테 야, 너 이거 왜 훔쳐? 훔치지 마세요 했어. 그 도둑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경찰한테 얘기했어. 근데 또 훔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경찰이 잡아가야 되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경고로 끝났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감옥에 넣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학교폭력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라는 걸 본인이 알려야 돼요. 알았죠? 알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근데 두려워할 거면 첫 번째가 두렵지 두 번째는 이미 지금 두려울 것도 없잖아요. 사실 학교폭력을 이렇게 뭐 당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학생 입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말하는 순간 약자가 되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 먹이사슬의 하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죠. 그래서 되게 말하기 힘들고, 그런데 이미 첫 번째는 용기를 내서 잘 말했으니까 두 번째 지금 또 괴롭히니까 그 말을 해요. 말을 해서, 말을 하면 학교가 학폭위를 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또 말을 해요. 또 말을 해라니까요. 본인이 첫 번째 말했을 때 걔네들이 그렇게 또 야 너 미쳤냐, 왜 꼰지르냐 이러면서 뭐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말을 해야지. 또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약자 포지션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애들도 막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럴 거잖아요. 그 되게 힘든데 지금 침묵하고 있으면 본인이 계속 더 힘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또 선생님이 그런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해요. 얘기 안 하면 선생님은 해결된 줄 알아요. 그리고 좀 비겁한 어른들의 이야기 느낌으로 말하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솔직히 3년 학교 보내고 졸업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만약에 다른 데로 가면 또 끝이란 말이야. 애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안 쓸 수 있어.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폭위 이런 거 열리는 것보다 그 전에 처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귀찮은 일이잖아. 학폭위가 열리면 당연히 뭐 아이 선생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 당연히 학생이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어른들이 도와줘야죠. 맞는 말인데 그게 뭐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이 다 그렇게 옳은 것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다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 선생님도 아마 일 키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경고를 하고 끝낸 것 같은데 그 추후에도 계속된 괴롭힘이 있고 본인의 신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과 협박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진술서를 쓰든 뭘 하든 또 신고를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귀찮아한다고요? 거기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예요? 그 지역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이 만약에 계속 귀찮아하면 그 교육청에 신고를 해요. 학교 측에서 그러면 뭐 처리를 안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 자기가 뭔 주제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귀찮은 뜻으로 귀찮아하면서 일 처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그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괴롭힘이 있는데 정작 신고를 받은 선생님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상급 기관에 말을 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되게 일이 키워지는데 선생님이 일을 키우네. 왜 그럴까 진짜. 물론 한쪽 말만 듣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다른 쪽 말에는 뭐 알고 보니 뭐 숨겨진 진실 뭐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잖아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있고 피해 학생이 분명히 있고 가해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선생님도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뭐 딱히 피해자한테 도움이 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이거를 더 상급 기관에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안 이루어지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혹시 그 담임 선생님한테 말한 거죠? 바로 교육청에 얘기하기 그러면은 그 학년별로 학년 부장 선생님이 있잖아요. 학년 부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보든가 아니면은 그 인성부 저 때는 인성부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런 학생들의 어떤 뭐 학교 생활 태도나 이런 거를 주로 좀 마킹을 하는 그런 부서의 학년 부장 선생님 그런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진짜 학폭하는 애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학폭이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학폭이 아니야. 그냥 뭐 뒤에서 뭐 지우개 가루 던진다든가 그냥 툭툭 친다든가 야 똥구멍 막 이러면서 놀린 이것도 다 학폭이야. 걔네 진짜 근데 보면 그런 애들이 커서 또 잘 살아요. 쓰레기같이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은 귀신처럼 지보다 약한 애들 캐치해내가지고 걔네는 커져도 그러거든요. 지금 진짜 학폭 어떻게 계속 안 없어지냐. 그래서 아무튼 그 어른들이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랬죠. 부모님도 바쁘신가?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그래도 말이라도 뭐 어찌 도움을 준다면은 계속 신고를 하라, 계속 신고하라 이 말을 이거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잘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 중학교 때는 괴롭히는 애들 없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착했고 고등학교 때도 착했는데 고1 때 좀 노는 애들이 막 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 막 이렇게 초반에 그래서 좀 친하게 지냈거든. 초반에 좀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너무 착하니까 막 걔네가 장난을 치는데 내가 그냥 다 받아주잖아. 그러니까 파악을 한 거야. 얘는 겉으로는 좀 뭐 지네랑 뭔가
노는 느낌 들면서 막 그런데 뭔가 속어 알맹이는 그냥 찐따네? 얘를 짓밟으면 난 좋지? 이러면서 이건 안 했고 막 그냥 막 놀리고 막 못생겼다고 놀리고 막 뭐 놀리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도 고등학교 때는 뭐 막 진짜 괴롭힘 당했다 이거는 아니었지만 좀 그런 더러운 질 나쁜 애들이 나댄다고 표현해야 될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한 애들 괴롭히는 그런 행동에 어느 정도 노출은 되어 있어서 나 그 쓰레기 같은 놈들 하는 짓거리 내가 다 알거든요. 진짜 걔네는 혼줄이 나야 돼. 나는 그 과거로 돌아갔으면 걔네 진짜 면상 한 방씩 다 날릴 거야. 지금 생각하면은 나보다 덩치가 큰 애들도 아니었어. 비슷비슷한 놈들이 그때로 돌아가면 나 진짜로 그때 학생이잖아. 정당방위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베테랑 그 황정민 씨가 이거 팍 맞고 피나네 이러면서 정당방위 하면서 그 팍 하는 거 있잖아. 나도 그때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 진짜 정당방위 한 애들 많아. 네, 진짜 다 부숴야 되는데. 부모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 좀 상급 기관에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것도 한 말을 해서 더 상급 기관에 얘기를 해. 이거는 분명히 일 키우면 키울수록 무조건 가해자가 더 피해를 받지 피해자가 피해받는 케이스는 아니야. 학폭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거든. 학폭은 피해자가 유발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야. 물론 진짜 뭐 사회성이 결핍돼가지고 막 진짜 뭐 애들이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말하는 애들 있잖아. 뭐 이게 이렇게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야 다운님 요즘에 뭐 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난 관심 없는데 그거 얘기하지 마.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얘기를 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케이스 그거 아닐 거잖아. 대부분의 학폭은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치, 학폭 언젠가는 망해야 되는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학폭하는 놈들은 그렇게까지 성공하진 못해. 그리고 송혜연 씨도 연예인으로서는 정말 인지도를 딱 얻은 지 얼마 안 되고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학폭을 저지른 애가 어느 정도 인지도로 먹고 사는 직업이 돼야 망하지. 그거 아니면 솔직히 망하지도 않아. 그냥 학창 시절에 확실하게 혼쭐을 내야 돼. 위클래스 선생님이 학폭 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위클래스가 뭐지? 같이 하는 클래스 뭐 그런 건가? 방과 후 그런 건가?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 민영님보다 조금 더 많이 산 조금 아니잖아요. 조금 더 많이 산 그 사람으로서 그냥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 첫째로는 학창 시절에는 전부 같잖아요. 인생의 전부 같잖아. 학창 시절이 망하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 시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는 학창 시절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조그만 부분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부분이 상처로 시작하면 그 조그마한 게 성인이 되고 성인에서 더 성숙해지면서 세상의 전체를 알아가게 되는데 그 전체를 안 좋게 물들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그 조그만 학창 시절을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 처리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참을만 해요 하면 넘어가도 돼. 근데 지금 그게 상황이 아니잖아. 그 지금 처리해요. 이거 나중 가서 진짜 후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하는 후폭풍은 없어요. 물론 걔네가 친구들이 막 있잖아. 야, 그 옆반에 그 다운 그 찐따 새끼 봤냐? 이러면서 막 야, 걔 찔렀대. 또 찌르더라. 짜증난다. 막 이런 소리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은 본인 인생에 있어서 어차피 단 1의 가치도 없는 애들이에요. 아무 그냥 쓰레기가 하는 애들, 그 이야기라고 들어도 돼요. 그거는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미가 나한테 들리지도 않게 야, 이 똥구멍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냥 발로 밟으면 끝나잖아. 그것처럼 그런 후폭풍 이런 거는 그냥 듣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마. 이게 웃긴 게 봐봐. 나중에 민영님이 나중에 만약 예를 들어서 성인이 돼서 갑자기 길 가다가 웬 행인한테 여기서 행인이라 함은 그냥 길을 걷는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민영님을 때렸어요. 그러면 민영님 어떻게 해요? 신고하잖아요. 이 사람 나 때렸어요. 폭행당했어요. 그럼 경찰서 가죠. 그 사람 감옥 가죠. 물론 한 번 폭행으로 감옥은 안 가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성인이 되면. 왜냐면 성인이 되면 어느 정도 단단해지는 게 있어. 학창시절은 애기야. 무서운 게 많아요. 그래서 신고하거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인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싸울 때 쳐봐 이래요. 왜냐면 알잖아. 이 인간이 나 치면 나는 합의금. 오케이? 아니까 오히려 막 쳐봐? 때려봐? 돈 많으면 쳐 막 이러잖아. 그게 어른하고 성인과 학생의 좀 이상한 차이긴 한데 학교 다닐 땐 그게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진짜 맞으면 진짜 너무 치욕적이고 그렇잖아. 애들끼리 싸우는데 쳐봐 이런 애도 없잖아요. 그냥 진짜 막 죽을래 막 이러고. 여자애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가해자 놈들이 하루하루 벌벌 떨어야 됩니다. 피해자는 벌벌 떨어서는 안 돼. 부모님이 너무 후회하신대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민영님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부터 나는 너무나 장해요. 왜냐면 보통의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까지 뭐 얘기도 꺼내고 그걸 못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완전 그냥 혼자 마음 끙끙 앓다가 졸업하거든요. 진짜야. 근데 민영님은 이렇게 얘기도 했고 하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고 다음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주길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해요. 용기를 가지고. 알았죠? 이응님 안녕하세요. 한 명만 괴롭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참다 신고했는데 반 여자애들 모아놓고 얘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 손 했는데 한 명 빼고 손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애들은 어떻게 뭐 괴롭히고 그거를 내가 잘 모르거든요. 좀 그렇네. 그러니까 민영님 정말 단 하나의 본인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촛불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당당해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요. 알았죠? 아니야 한임할 필요가 없어. 나도 그랬는데 유랑찌님 안녕하세요. 나도 그랬는데 내 얘기 해줘요? 무슨 괴롭힘 당한 얘기가 뭐 좋다고 하겠냐마는 저는 신고도 못했어요. 나는 겁쟁이였어. 나는 있잖아요. 내 물건 중에 하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필기구든 뭐든 있을 거 아니야. 내 물건을 어떤 그냥 양아치 같은 놈이 일진도 아니야. 일진도 아닌 2진 3진 이런 양아치 같은 놈이 내 물건 이렇게 뺏어가지고 자기 갑자기 와 너무 화난다 이러면 지가 무슨 화난 일이 있었나봐. 지가 너무 화난데 막 코뿔소처럼 막 와 반해서 쉬는 시간에 와 화난다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내 물건을 쑥 해가지고 교실이 4층인가 그랬거든요. 갑자기 밖으로 던져. 1층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떨어지면 부서지는 물건이었거든. 던지는 거야. 1층에 무슨 풀숲 같은 데 던져서 꽃밭 이런 화단 같은 거 있잖아. 떨어지면 찾기 힘든 던져. 그러고 내가 보고 있었지. 어이가 없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던지길래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쳐다본다고 또 욕이란 욕은 다 해요. 뭐이씨 이러면서 지가 화나는데 뭐 어쩔 건데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 나는 그런 거를 당하고도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내가 말하지만 학창시절에 그런 거는 정말 조그만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커서 학창시절에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나는 좀 더 마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이상한 말을 안 할게요. 그냥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런 쓰레기 같은 행동이 나를 좀 더 뒤틀리게 했을 수는 있는데 물론 제가 많이 뒤틀렸나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본인은 잘못이 없어요. 본인 그런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 내가 한심해서 당하는 건가? 내가 멍청해서 내가 못생겨서. 저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못생겨가지고 얘네가 놀리네. 내가 잘생겼다면.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잘생겼으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안 놀릴 텐데. 근데 그 생각하면서 난 그 생각했어. 주식기는 더럽게 못생겨놓고 왜 나한테 못생겼다고 그러지? 내가 그 생각 했었거든. 근데
이게 뭔가 괴롭힘을 당하면 생각이 그렇게 돼. 괴롭힘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잖아. 괴롭힘 안 당해본 사람들은 어우 저걸 왜 가만히 있지 이러잖아요. 근데 당해보면 그게 그렇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무튼 잘 본인은 잘못 없으니까 잘 그렇게 해요. 알았죠? 신고 계속해. 계속. 그놈 그거 학폭이 열어가지고 무조건 뭔 수를 써야 돼. 쓰레기 같은 놈 그거. 근데 요즘에는 지금 국민신문고 국가안전 국가정보원 거기 불러가지고 국민신문고 안 되거든요. 지금 국민신문고는 안 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저희 반은 애가 무리를 여러 개 만들고 한 명씩 빼가면서 근데 나는 여자들의 왕따 스토리 들을 때마다 가끔씩 나오는 게 예은님 안녕하세요. 내 인사했나? 가끔씩 나오는 게 예뻐서 왕따 시킨다 라는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건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쥐들이 우면 예쁘든가. 그러니까 만약에 예쁜데 재수없게 행동해서 왕따 시킨다면은 그나마 뭐 이 정도라도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그냥 예뻐서요 그러는 케이스가 있어. 사실 남자애들은 잘생긴 애 있으면 엄청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해. 김형경님 안녕하세요. 짝꿍이라고? 민영님 혹시 본인이 혼자 처리하기 좀 힘들면 주변에 탐정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탐정이 2024년부터 정식 직업 명칭으로 사용이 허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탐정들이 있어요. 아마 본인 지역에도 탐정사무소 검색하면은 나올 거예요. 그분들이 이런 상담도 해줘요. 학폭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런 것도 도와줘요. 본인 혼자 하기 힘들면 거기 가서 상담이라도 받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돈 얼마 들어가도 되니까 엄마랑 얘기해서 거기 의뢰를 해요. 혼자 하기 그러면 그분들이 일처리 진짜 잘해줘요. 물론 잘 안 되는 애들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탐정들은 돈 받고 하잖아요. 그 선생님들이랑 일처리 클래스가 달라요. 왜냐면 성공수당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수당도 있고 애초에 프로는 달라. 물론 선생님들도 프로지만 이게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 알겠죠? 월급이 그냥 따박따박 나오고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만 안 가는 정도로 그냥 대충 일 벌리기 싫다 이건데 탐정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나쁜 데도 있겠지만 거기에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냥 혼자 다 할 수 있으면은 교육청에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배려 모시고 괴롭히는데 확실히 처벌을 해야지. 왜 자꾸 그냥 넘어가지? 확실히 처벌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면은 전학도 생각하고 그래. 똥이 더러워서 그냥 피하잖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니까 전학 가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본인 괴롭힌 애들이 많잖아. 걔네를 다 전학 보낼 수는 없을 거거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전학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하긴 요즘 선생님들도 뭐 일처리 하기가 눈치가 보이겠다. 뭐 했다 하면 학부모한테 뭐라 소리 듣고 하니까. 분명히 괴롭힌 애들 중에 부모님 중에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딴 소리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괜히 자 때문에 다운님도 괴롭힘 당하던 일들을 꺼내겠네. 아니에요. 저는 뭐 시간 되고 좋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나는 토크거리로 그냥 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난 그 생각도 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라도 하잖아. 나중에 만약에 유퀴즈 나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다운님도 학창시절에 괴롭힘을 당했다던데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수상소감 어디 할 때 날 괴롭혔던 박 땡땡 야이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늘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줘요. 성인이 돼서 겪은 슬픔이나 고난, 지금 제가 고난 겪고 있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잘 해결해 주질 않아. 하지만 학창시절에 거는 그때 당시에 처치를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시간이 해결해줘요. 분명히. 이미 이사를 왔어요? 본인이 진짜 만약에 엄청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학교 생활 계속 힘들고 그러면은 진짜 그냥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냥 다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은 웅크러들지 말아. 네, 이것만 진짜 그냥 마음속에 새기고 나머지는 뭐든지 그냥 다 해봐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꼭 그 아이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됐건 괜히 내가 민폐인가? 내가 잘못했나? 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다 얘기를 해요. 그냥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피해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게 너무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냥 알았죠? 괴롭혔던 얘기 굳이 수상소감에 할 필요 없죠. 아니 하면은 또 기사 나오잖아. 응? 그럼 좀 그 뭐야 홍보대사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학교 폭력 근절 홍보대사 이런 거 할 수 있고 표창 또 받을 수도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학교 폭력 근절 헤이 이러면서 이것도 한 장 찍을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나한테 선물을 해준 거일 수도 있잖아. 조카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한 거는 더 나아질 거예요. 알았죠? 많이 감사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다운님 뭐요? 말로 해야 하나? 농담이에요. 나중에 잘 해결하고 그 뭡니까? 잘 커가지고 그 시집 오면 되겠네. 다운님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저 왔어요. 시똥님 안녕하세요. 2부 취직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시청자 수 저게 오류가 나나? 지금 20명인데 왜 저거는 29명으로 표시가 되지? 집계가 오류가 있나봐. 새로 고침을 하면 되겠지? 왜 29이? 됐다. 저게 아마 오늘 리방을 한번 해서 리방 전에 10명이 그 중복이 됐나봐. 고민 푸는 방인가요? 고민 풀어도 되고요. 자유롭게 뭐 얘기해도 되고 뭡니까? 저를 어떻게든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냥 그런 거예요. 처음 들어와서 그렇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원래 제가 라디오만 하는데 오늘 이렇게 민영님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캠방을 했잖아요. 댓글 잘 읽어주시네. 댓글이 없으니까. 다운님 진정해요. 다른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고민이 너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고민은 없어요. 별거 아닌 고민은 없어요. 얘기해봐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칫솔을 오늘 교체해야 될까요? 내일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아닐 거잖아. 물론 그런 것도 고민이에요. 그런 것도 고민입니다. 지금 세수를 안 했는데 기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기 귀찮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할까요? 지금 할까요? 지금 하세요. 얘기해도 됩니다. 예은님 고민까지 듣고 오늘 2부 취직으로 넘어가서 너 영상을 보여줘 같이 할게요. 영상 함께 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고 싶은 거 있으면 같이 보자 해가지고 같이 보는 그런 시간 취직에서 가질 겁니다. 취직 없네. 지금은 없어요. 이게 캠방을 하니까 동시 송출하면 버벅임이 생기더라고요. 사양이 좀 딸리는지 딸릴 게 없는데 왜 딸리는지 모르겠는데 리방하면 취직 생길 겁니다. 순수하게 생기셨음? 가까이 오니까 밝아지는 이거 뭐야? 안 순수하게 생긴 건 뭐예요? 순수하게 생겼다는 게 찐따같이 생겼다는 거 아니야? 잘 보시네요. 푸들이랑 순두부 느낌 같아요. 푸들 같은 거는 머리 때문일 거고 순두부는 피부 때문인가요? 고민이다. 잠깐 지연이 또 주접 댓글 오랜만에 보네. 얼굴에 빛이 나니까 밝아지지? 아니야 이게 조명이 자동으로 색감 잡는다고 빛 안 나는데? 뭐지? 자동이야. 알아요. 그냥 한 거잖아요. 알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다른 분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고민일 수도 있지만 털어놓고 싶어. 야 이씨 너 이씨 야 너 무슨 지금 소설 연재하니 지금? 고민 에필로그야? 내가 고민 얘기하라고 했죠. 고민을 얘기해. 지금 에필로그 저는 넷플릭스에서 뭘 볼 때 오프닝 스킵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지금 고민 본론을 얘기해야지. 지금 에필로그를 지금 난 긴 채팅 올라와서 아싸 하면서 봤더니 고민 얘기해도 돼요.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프로 되니까 얘기해봐요. 진짜 얘기해도 돼요. 진짜 얘기해도 돼요. 스트레스 풀려고 이거 봐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저런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얘기해봐요. 보자. 지금 해외에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 말로는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너는 복 받았다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미리 적어놓는 태도 아주 좋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치만 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처음에는 괴롭힘도 당했고 이제서야 조금 적응했어요. 그치, 외국 나가서 솔직히 인종차별도 있고 그래. 괴롭힘도 당했고 이제서야 조금 적응했어요. 일단 장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들이 조금 아파요. 나도 나름대로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들 나는 복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죄송해요. 나도 나름 고생했고 내가 지금 나름 힘들게 이렇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뭐 그런 힘든 얘기 하려고 하면 야 너는 복 받았어, 너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배부른 고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이런다고. 그게 좀 속상하다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예은님이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늘 상대적이야. 우리 인생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예은님이 나름의 지금 힘든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은님보다 더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어. 그러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예은님이 덜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고 해서 나의 힘듦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힘듦은 늘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너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되게 무례하고 되게 진짜 좀 어찌 보면 몰상식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려니 하세요. 왜? 본인한테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건 부모님이잖아요. 막말로 나 부모님이 나한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나 보기 싫어 해서 본인이 안 보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살아갈 수 있을 때 부모님하고 절연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안 되잖아.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봐요. 최대한. 그랬구나 이러면서 엄마의 마음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해를 해봐요. 알았죠? 나중 돼서 이해하기 싫으면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돼. 본인 힘든 거 안 힘든 거 아니야. 그게 좀 억울했죠. 본인도 나름 힘든데 얼마나 그래. 사실 사실 솔직히 전교 1등도 힘들고 전교 2등도 힘들고 전교 3등도 힘들고 꼴등도 힘들고 25등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누군가는 힘듦을 얘기했을 때 위로받고 누군가는 네가 뭔데 힘들어 하면서 뭐라 소리 들으면 말이 안 되잖아. 본인 힘든 거 그런 거 다 안 힘든 게 절대 아니니까 본인이 힘든 환경에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본인의 모습을 좀 더 대견하게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세요. 알았죠? 저는 힘든 환경에 오면 그렇게 생각해요. 나 안 죽었네? 미친, 나 더 강해지네? 물론 좀 극단적이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더 강해지게 만든다. 굉장히 철인 정치 같은 그런 좀 거친 비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맞아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은 다 강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다 역경을 이겨내시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요즘에 갑자기 울컥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다운 ASMR 채널에 위로해주는 남자친구 영상 있지 않겠습니까? 어지간한 상황 검색하면 다 있어요. 어지간한 상황. 아니면은 그런 거 듣기 싫다, 생방송에 와서 얘기하면 돼요. 그럼 제가 설마 얘기했다고 다음에 또 얘기한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또 힘들다고 그래, 자 다음 얘기, 이렇게 넘어가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3번 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 고백할 거 있는데 다원님 영상 2개밖에 안 봤어요. 재생 목록 남친 롤플 그 보이스 드라마 뭐지, 아무튼 제 재생 목록 팟캐스트로 돼 있거든요. 그거 켜놓고 주무세요. 켜놓고 자.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자, 그러면은 2부로 이동할 건데요. 2부는 그겁니다. 치지직에서 진행을 하고요. 채팅 수가 왜 계속 오류가 뜨지? 실제 채팅보다 왜 뻥튀기가 돼서 입력이 되죠? 지금 시청자 수 15명인데 이게 반영이 늦구나. 보자. 진짜 28명이던 때가 있었네? 왜?
고민 듣는 게 좋나? 아무튼 진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갑자기 우르륵 빠지고 고민이 해결돼서 빠지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치즈직에서 아 맞다 11시 되면 19금 방송하니까 우르륵 빠지는 거 아니야? 후끈후끈한 거 보려고. 근데 제가 이 말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19금 방송들은 정말 여러분 상상 속의 그 남자는 절대 아닐 거예요. 안녕. 분명합니다. 그 점 유의하세요. 다운님 진짜 못났다. 뭐 2부 치지직에서 너 영상을 보여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방하고 치지직에서 방송이 열릴 겁니다. 안녕. 끊어갈게요. 뽁. 자 오늘 제작 지원 우애와 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답변은 자 오늘의 답변은 잠깐만 이런 탑1을 봐야 되는데 날짜 수정을 해버렸어. 잠깐만요. 오늘의 탑1은 왜 안 나오지? 9월 27일 우회입니다. 우애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애 하루가 행복하길 바랄게. 우애야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대학 꿈에 나오길 바랄게. 잘자 우애야 내 꿈꿔. 솔타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우애를 위해서 엔딩곡 하나 불러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엔딩곡은